광탄뉴스. 안녕하십니까. 강탄뉴스 박성태, 박정현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기후온난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현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결과는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리비아 동북부 데르나시 주변 지역을 강타한 태풍 다니엘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유엔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최소 사망자가 11,300명이 발생하였고 이재민도 4만 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시신 수습 및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특히 어린이 약 30만 명이 콜레라, 영양실조, 탈수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오염된 물을 마시고 중독된 어린이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국 여러 곳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 물품과 인도적 지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개최되는 소리질러 치맥축제에 보다 많은 가족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생맥주는 무한리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래, 춤, 악기 연주 등 내가 가진 재주를 마음껏 발휘하고 푸짐한 경품도 가져가는 숨은 K스타 찾기, 소리왕 뽑기 대회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동심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린이 코스프레 행사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의상을 직접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주 예고드렸듯이 일본 오사카로 3박 4일 동안 광탄시장 상인 선신지 견학을 다녀오신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 견학 일정 동안의 여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선신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예, 제가 이번 일본 오사카 교토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일본 우리가 간장 공장을 저희가 견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공장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그 간장 고유의 통이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의 그 간장 만드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그 공법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일본 간장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나오는지는 이번 진짜 간장 공장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간장이 왜 일본 간장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맛이 있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옛 공법을 사용을 해갖고 옛 전통을 그대로 살리고서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저희 상인들이 거기 간장이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하나 딱 해서 밥만 비벼 먹으면 딴 반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 상인들이 이번에 진짜 간장을 몇 병씩 사갖고 왔어요. 근데 진짜 제가 사갖고 와서 그 다음날 하얀 흰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딱 해서 그 간장을 비벼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의 배울 점은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근면 성실하고 정말 친절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잘 정리해서 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간장 공장장으로 잿말놀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된 공장장이다. 역시 MZ 세대라 틀려. 거기 가셔서 드셨던 음식은 혹시 어떠셨는지 숙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일식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이번에 특히 느꼈던 건 일본 현지식은 정말 매운 게 적구나.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짠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슴슴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음식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내심 충격 먹었던 건 한 샤브샤브 집에 갔는데 이제 물에 다시마 하나만 딱 얹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채는 무한으로 풀 수 있었어요. 이제 야채랑 다른
뭐 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재료 본연의 맛을 느껴보아라 라는 취지의 샤브샤브 집이더라고요. 먹으면서 점점 이제 채소와 육수가 우러나오면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통시장을 돌아보시면서 느끼셨던 일본 전통시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일본 시장에 가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그 사람들의 시장 전통 문화는 상품 하나하나 낱개를 다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 상품의 가격표를 딱딱 붙여놓은 거야. 아주 정연하게 해놔가지고 너무 깔끔하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그냥 집어다가 바로 계산할 수 있게 우리가 가격을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거기에 붙여놓은 거 상품의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만이라도 아 이거는 얼마짜리구나 이건 얼마짜리구나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게 너무 인상 깊었고요. 또 상인들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인사하는 거 그 사람들은 참 이 손님들한테 고객들에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미안합니다. 심하세. 제가 일본어를 잘못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점은 검소하고 뭐 친절하고 이런 것은 좋았지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첫날 한 시장에 가서 상인회 분들과 미팅을 했어요. 네. 그때 거기에서도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었는데 네. 그때 나왔던 말이 이제 일본의 특성상 아직도 전자계산이 불가능한 점포가 굉장히 많대요. 처음 시작만 해도 전자계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카드 계산이 가능한 곳이 20%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현찰로. 네. 아직도 현금으로. 현금. 그래서 카드 사용이 굉장히 적어서 이런 게 운영하면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 카드도 사용하고 현금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통계도 내기 어렵고 그렇겠네요. 매출 통계도. 오. 네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을 굉장히 중시하는 상황에서 계속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서는 조금 고수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 그런 점이 또 가보지 않고서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20%라는 수치에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신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번에 우리 상인 번영회원들이 정말 진짜 우리 번영에 생긴 일에 처음으로 해외 연합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거예요. 근데 우리 상인분들이 너무 좋아했고 요번 3박 4일 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잘 쉬다 와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매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인들이 매년 가기는 좀 힘들고 또 아무래도 장사하다 보면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번에 우리 상인들이 계획한 게 야 그럼 우리가 적금을 들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또 가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너무 좋았던 거죠. 예. 아우 정말 좋았어요. 제가 2kg가 쪄서 왔어요. 어떡해. 특히 날씨도 좋았어요. 가는 첫날만 조금 중요하죠. 일본은 또 아무래도 섬의 나라이다 보니까 좀 비도 자주 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진짜 좋은 사람들만 가서 그런지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좋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이 경험한 거는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사실 다른 상인분들도 처음이었을 텐데 이렇게 집약된 기간 안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아 여기와 여기와 여기 각각 시장마다의 장단점 그리고 특징들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광탄에 온 지 정말 며칠 안 되는 응애 애기 신입인데 가가지고 상인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네네. 일이에요. 그러면 이만 뉴스를 맞춰볼까 하는데요. 예. 네. 오늘 준비한 저기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 감사합니다.